전 교시에 알아봤었던 그 변수 값들이 전부 달력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위크 카운트. 잠시만요. 자, 일단 위크 카운트를 먼저 구했어요. 이게 이번 달에 몇 주까지 있는가. 몬스 오브 위크. 이게 만약에 캘린더.get 해갖고 이제 뽑으면 이 캘린더 객체가 갖고 있는 날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짜가 몇 번째 주에 속하는지를 주거든요. 이거를 get actual maximum 이라고 뽑아서 주에 대한 최대값. 그러면 이 정보가 만들 수 있는 게 2차 배열로 치면 2차 배열에 행이 몇 개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달은 며칠까지 있는가 또 뽑아오고 1일로 세팅해서 시작 요일을 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2차 배열을 만들어요. 몇 주까지 있는가가 행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이니까 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의 원소로 요 변수값을 넣을 겁니다. 얘가 배열에 복사되고 1씩 증가할 거예요. 데이터의 랭스만큼 반복한다 그러면 행수만큼 반복하는 거고 또 열수만큼 반복을 해요. 그럼 여기서 i 값이 의미하는 게 주차가 되겠죠. 자, 그러면 i가 0일 때, 즉 1주차이고요. j가 first day보다 작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j의 인덱스가 이번 달의 시작 요일보다 작다면 그때는 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이제 값을 채워 넣으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j 플러스 1을 왜 해줬을까? 지금 j가 몇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하죠. 근데 자바 캘린더의 날짜 값은 1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j 값을 1 더해줘야 실제 요일 값과 일치하겠죠. 자, 요 조건이면 날짜를 출력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조건이 통째로 느낌표 붙여서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정상적인 날짜를 넣어야 되는 경우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카운트 값, 이게 실제 날짜 값이라 그랬어요. 얘가 이번 달의 마지막 날짜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들어가야지. 이번 달 마지막 날짜가 30일까지 있다고 했는데 카운트가 32가 되면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만 카운트 값을 i, j번째에 넣고 카운트를 증가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반복문 돌리면서 출력해봐요. 만약에 안에 들어있는 값이 0이면 그냥 탭을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 자리로 맞춰서 출력하고 탭을 넣었어요.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을 때는 배열에다가 날짜를 벗어나면 0을 강제로 넣어줬거든요. 여기는 조건에 맞을 때만 날짜 값을 넣고 있죠. 그러면 날짜 값이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칸은 값이 뭐예요? (0이지) 자바는 배열 만들면 모두 원소가 0으로 자동 처리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0이라고 비교한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였으면 이대로 코딩했으면 undefined를 체크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배열을 만들고 안 건드리면 모든 원소가 undefined야. 근데 자바는 숫자면은 모든 원소가 다 0으로 세팅이 돼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0을 굳이 따로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번 달의 날짜 값이 튀어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예제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마자 입력값을 두 개를 받으세요. 그래서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입력을 받게끔 하세요. 그 다음에 월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입력받은 날짜에 대한 달력을 출력하게끔. 입력받은 날짜에 대한 달력을 출력하게끔 해서 시험 결과 스크린샷 찍어서 이거는 코드도 같이 해갖고 그 마크다운으로 해서 톡으로 보내주세요. 그건 그거고 예제 하나 더 합시다. 요건 간단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다뤘던 값인데요. 타임스탬프라는 값이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윈도우에선 사실 잘 안 쓰는 값인데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타임스탬프로 시간 관리를 하거든요. 1970년 1월 1일 자정부터 현재까지 흐른 시간을 초 단위로 환산한 거를 타임스탬프라고 합니다. 자바는 이 타임스탬프를 밀리세컨드 단위로 취급해요. 사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밀리세컨드 단위예요. 캘린더 객체 만들고요. get time in 밀리스라고 호출하면은 현재 시점의 타임스탬프 값이 떨어져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흐른 시간을 초 단위로 환산해갖고 이걸 1000분의 1초 단위로 만들면 숫자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얘는 리턴 타입이 롱 타입이에요. 인트로 커버가 안 돼요. 마우스 올리면 리턴 타입이 롱으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코드는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thread.sleep이라고 하는 거. 얘는 java.lang 패키지이기 때문에 따로 임포트 안 해요. thread.sleep 하고서 시간값을 설정하면은 프로그램이 이 시간 동안 진짜 슬립을 걸어요. 강제로 렉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코딩하면은 빨간 줄 갑니다. 점 찍어보면은 트라이 캐치 추가하는 메뉴 있네요. 추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트라이 캐치는 절대 직접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시작이 되고 밑에로 넘어오면은 최소 5초가 흘렀을 거 아니에요.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간도 있었을 거고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실제로는 5초하고서 미세하게 더 흘러 있을 거예요. 그러면 ms2를 또 뽑아요. 그러면 ms2는 ms1보다 당연히 값이 더 크죠. 5초 후의 시간이니까. 두 개를 뺍니다. 그러면 두 시점 간에 지나온 시간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개를 빼서 1000분의 1초니까 1000으로 나누면은 몇 초 지났는지 알 수 있죠. 뭔가 여러분들이 예제를 만들 때 이 코드를 기본으로 놓고 요 사이에서 예제를 구현하면은 내가 만든 코드가 몇 초 동안 실행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5초) 후에 시간값이 또 나올 테니까 네, 이렇게 실제로 이제 어저께 제가 겪었던 일인데 그 코테 문제였어요. 배열을 줘요. 그냥 정수값에 배열을 줘.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파라미터는 배열이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배열의 시작 위치랑 두 번째 파라미터는 배열의 끝 위치야. 그러니까 만약에 10칸짜리 배열을 주고 파라미터가 2하고 7이 오는 거야. 그러면 인덱스가 2인 위치부터 7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반복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가 제한 시간이 0.5초 안에 실행하라 했어, 문제가. 폼은 돌렸더니 제한 시간 초과로 오답 처리 나요. 그러면 그거를 구하기 위한 또 다른 알고리즘을 생각해내는 게 문제였겠지.
이제 그런 거를 측정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예제들은 지가 아무리 날고 겨봐야 1초 넘어가는 거 아마 없을 거예요. 간단한 예제들이니까. 근데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나중에 구현할 거 이제 웹페이지인 거잖아요. 사용자가 접속하면은 메서드가 실행되는 거고 사용자가 접속이 끝나면 메서드가 끝나는 거야. 사용자가 링크 눌러서 클릭해서 넘어가면 메서드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측정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용자가 그 페이지에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의 인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거는 은근히 중요해요. 꽤 많이 쓰이고. 좀 전에 말한 기법은 실제로 스프링 코드 짤 때 그 예제가 나갈 거니까 그때 한번 또 자세하게 봅시다. 자, 요거 두 개 보시고 5번 예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현을 한번 해보세요. 뭐 코드까지는 안 보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실행한 거 스크린샷만 보내주세요.